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예스 진행의 기다인입니다. 오늘은 김아영, 김하늘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증시는 거센 외부 악재를 만나 장 초반부터 크게 흔들렸습니다. 코스피가 5%대 급락세를 보이며 그야말로 요동치는 검은 수요일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할 반도체주가 7에서 9%대의 큰 낙폭을 기록하며 지수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락세가 워낙 가팔라 장 초반에는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며 시장의 변동성이 극에 달한 모습입니다. 원인은 밖에서 불어온 찬바람이었습니다. 밤사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한이 종료되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는 등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됐는데요. 이에 따라 국제 유가가 들썩이고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2005년, 2007년 이후 최고치 수준까지 치솟으며 글로벌 투자 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반도체 기술주들이 급락한 충격파가 우리 시장에도 고스란히 전해진 거죠. 외국인과 기관의 거센 매도 폭격 속에서 흔들리는 시장 속 중심을 잡아줄 명확한 대응 전략을 저희 경제예스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와 오늘 시장의 흐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아영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미국 증시 전해드리는 이슈 브리핑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기술주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이 나란히 하락한 가운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33% 내리며 낙폭을 키웠는데요. 특히 반도체주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급락했고 엔비디아를 비롯해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등 주요 반도체주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최근 AI 기대감을 타고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인 매물이 출회된 데다 미국 국채금리까지 크게 오르면서 기술주 전반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입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모두 지난달 말 이후 가장 큰 하루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제유가와 미국 국채시장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와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함께 뛰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에 대한 기대가 약해진 가운데 이란 측에서 군사적으로 완전한 공세태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졌는데요. 이에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했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재정 적자와 국채 공급 부담까지 겹치면서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면 유가 상승의 수혜가 예상되는 에너지주는 강세를 보이며 하락장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선방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최대 주택용품 업체 홈디포가 시장의 예상으로또는 2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홈디포의 2분기 매출은 478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했는데요. 높은 금리와 주택시장 침체로 대규모 리모델링 수요는 여전히 부진했지만 주택 수리와 유지 보수를 위한 소비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실적을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미국 내 동일 점포 매출도 증가하면서 주택시장 부진 속에서도 소비 수요가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홈디포는 올해 연간 실적 전망도 기존대로 유지했는데요. 이번 주 월마트를 비롯한 미국 주요 유통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만큼 고금리와 물가 부담 속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도 함께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반도체주 급락과 국채금리 상승 등 간밤 뉴욕 증시에 불어닥친 찬바람 속에서도 미국의 소비 지표만큼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엇갈린 글로벌 경제 신호들이 거세게 출렁이는 오늘 우리 시장에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하게 될지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오늘 주목해 볼 만한 뉴스들도 체크해 봐야겠죠. 김하늘 아나운서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최대 80% 가까이 급감하면서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 노원구의 전세 매물은 연초 대비 약 78% 감소했으며 도봉구와 강북구 등 외곽 지역 전체 전세 매물량도 반토막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전세 매물 기근의 주요 원인으로는 보유세 부담 강화와 실거주 의무 등이 꼽힙니다. 집주인들이 대폭 늘어난 세금 부담을 피하거나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직접 입주하는 사례가 늘면서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량이 급격히 자취를 감춘 겁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과 세제 이슈가 맞물리면서 서울 외곽 지역의 전세난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 역시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월세 실종과 더불어 고공행진 중인 임대료 탓에 세입자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일 찾던 골목 식당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그 자리를 사람 없는 무인 매장이 빠르게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인건비 상승과 구인난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무인화 전환 속도가 한층 가빠지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주요 무인 시급료 점포 솔루션 업체들의 집계 결과 올해 무인 매장 단말기 설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존 상권의 일반 음식점들이 폐업을 선택하는 대신 키오스크와 자동화 설비를 도입한 무인 점포나 서빙 로봇 중심의 매장으로 업장을 전환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난 영향입니다. 전문가들은 고정비 절감을 위한 자영업 시장의 무인화 흐름은 불가피한 변화라면서도 골목 상권의 일자리 감소와 디지털 소외계층의 접근성 문제는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의 1주택자 세금 개편안을 두고 불가피하게 집을 비워둬야 하는 비거주 1주택자들의 사연과 불만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법 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비거주 사유 의견은 약 800여 건으로 부모 병간호나 자녀 교육, 재건축 이주 등 실거주가 불가능했던 다양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제출됐습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비거주 전 1년 선거주 요건이나 최대 3년의 비거주 인정기간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병환 중인 부모 간병이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해외 발령 등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3년이라는 제한은 너무 가혹하다는 반응입니다. 전문가들은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비거주 인정 사유를 더 폭넓고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전세난과 골목 상권의 무인화 바람, 그리고 세제 개편을 둘러싼 답답한 사연들까지 우리 삶과 직결된 팍팍한 경제 소식들을 짚어봤습니다. 고단한 현실이지만 하루빨리 서민들의 주름살을 활짝 펴줄 수 있는 반가운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희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오늘장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나란히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급등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됐는데요. 여기에 미국 반도체주 약세까지 겹쳐지며 국내 증시에도 강한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양시장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398.66포인트, 5.8% 급락하며 6,471.17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낙폭이 6%를 넘어서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만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지수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9.74포인트, 1.17% 내린 824.4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3조 4천억 원, 기관이 1조 3천억 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4조 6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155억 원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499억 원을 순매수했고 또 개인만 716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가 7.82%, SK하이닉스가 9.75% 급락하는 등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한화에어로페이스 등은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RT오젠은 1.85%, 에코프로비엠은 0.64% 등이 상승한 반면 HLB는 2.44%, 주성엔지니어링은 4.29% 하락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 금리와 반도체주 약세라는 대외 변수에 크게 흔들리며 코스피가 6%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급락 충격을 받은 국내 증시가 내일은 낙폭을 만회하고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월 19일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코스피가 6% 가까이 주저앉고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는 등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 같았던 장 마감 상황 잘 들었습니다. 매서운 대외 악재 속에서도 내일은 우리 증시가 낙폭을 딛고 반등의 온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다음은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 살펴봐야겠죠. 먼저 하영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는 아난티입니다. 북미 정상 간 대화 재개 기대감이 커지면서 남북 경협주로 꼽히는 아난티가 오늘 급등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면서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난티는 과거 북한 금강산에 골프장과 리조트를 조성한 이력이 있어 남북 관계 개선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기대감이 커질 때마다 대표적인 남북 경협 관련주로 주목받아 왔는데요. 최근 정부가 남북 대화와 교류 재개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북미 간 대화 가능성까지 다시 부각되면서 관련주의 매수세가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북미 정상회담이나 남북 경제협력 재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향후 외교관계 변화에 따라 주가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아난티는 오늘 시가 4,880원으로 출발해 장 최대 5,740원까지 상승했고 이후 종가 4,75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난티였습니다. 네, 아난티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특징주 비보존 제약입니다. 오늘 오전 기준 비보존 제약은 전거래일 대비 무려 26.02%가 치솟으며 3,535원 선에서 아주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무거운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주가가 펄펄 나는 이유, 크게 두 가지 강력한 모멘텀이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가장 먼저 눈으로 확인된 확실한 실적입니다. 비보존 제약의 비마약성 진통제 신약이죠. 어나프라주의 올해 2분기 매출이 약 20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 분기 대비 무려 229%라는 경이로운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월별 추이를 쪼개어 보면 그 폭발적인 성장세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4월 약 3억 원이었던 매출이 5월에는 7억 원으로 뛰더니 6월에는 기어코 10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지난해 10월 시장에 첫 선을 보인 이후 처음으로 월 매출 10억 원 돌파라는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운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질주의 배경에는 탄탄한 처방처 확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 병원 등 국내 굴지의 대형 상급 종합병원에서 확실한 레퍼런스를 다졌고요. 이제는 일반 종합병원과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들로까지 처방 영역을 발빠르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회사 측 역시 밀려드는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근 약 12만 바이알 규모의 추가 물량까지 발주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주가의 화력을 폭발시킨 또 하나의 낭보가 오늘 전해졌죠. 어나프라주가 제1회 2026 프리 갈리리행 코리아 시상식에서 최우수 제약 제품상 공식 후보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갈리행상은 혁신적인 의약품을 통해 인류 건강에 기여한 성과를 엄격하게 평가하는 글로벌 생명과학 분야의 권위 있는 상인인데요. 국내 시상식에서 수상하게 되면 향후 글로벌 관리행상에까지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그 혁신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문이 활짝 열린 셈입니다. 눈부신 매출 성장과 글로벌 무대를 향한 혁신성 입증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비보존 제약의 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비보존 제약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하늘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다음 특징주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오늘 오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전거래일 대비 5% 이상 급등하며 120만 5천 원 선에서 강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장 개장 직후에는 무려 9.51%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시장 분위기가 무거운 와중에도 주가가 펄펄 난 이유, 바로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을 뚫었다는 초대형 모멘텀 덕분입니다. 가장 먼저 눈으로 확인된 압도적인 호재는 미 육군 차세대 자주포 단독 선정 소식입니다. 미 육군의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 시제품 개발 단계에서 한화의 K9 차륜형 자주포가 글로벌 방산 기업들을 제치고 단독 선정됐습니다. 국산 무기 체계가 미군과 공급 계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역사상 최초입니다. 계약 규모도 남다릅니다. 시제품 6문 공급 계약 금액만 약 1억 30만 달러이며 누적 기준으로는 한화 약 3,715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진짜 관전 포인트는 그 다음입니다. 이번 계약에는 향후 12문을 추가로 발주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 육군이 최종 전력화를 확정하면 향후 양산 규모는 500문, 전체 사업비는 약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박 사업의 첫 단추를 완벽히 꿰맨 셈인데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거둔 성과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컸습니다. 독일과 영국, 유수의 방산 공룡들이 뛰어들었지만 미 육군의 선택은 K9이었습니다. 자동화 포탑의 뛰어난 기동성과 화력, 그리고 폴란드 등에서 입증된 압도적인 레퍼런스가 빛을 발한 겁니다. 주가 화력을 더 끌어올린 호재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현지 생태계 구축과 해상 방산 확장입니다. 한화는 엘라베마주의 생산시설을 구축 중이며 미국 조선소 오스탈 인수를 추진하는 등 미 육상 방산 전반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시가 119만 9천 원으로 출발해 장 최대 129만 원까지 상승했고 종가 116만 5천 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를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종목들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박재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과 가장 차갑게 식어버린 종목을 살펴보는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정치 외교 이슈부터 차세대 배터리 소재, 바이오 기업의 실적 연구 성과까지 다양한 재료가 주가를 움직였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상승 배경이 뚜렷했던 세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인디에프입니다. 인디에프는 오늘 전거래일보다 29.85% 오른 3,110원에 거래되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린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이었습니다. 앞서 외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대면 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11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 위원장과 만나는 방안 등이 거론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인디에프는 과거 개성공단에서 생산공장을 운영했던 이력이 있어 대표적인 남북경협 관련주로 분류됩니다. 이에 개성공단 재가동과 남북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강한 매수세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정상회담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외교적 상황에 따른 변동성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AMP입니다. AMP는 오늘 전거래일보다 29% 넘게 오르며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주가를 움직인 것은 현대자동차의 실리콘 음극재 배터리 탑재 소식이었는데요. 현대차가 실리콘 함량 10% 이상의 음극재 배터리를 전기차에 탑재하기로 하면서 차세대 배터리 소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AMP는 PCB 제조를 주력으로 하면서 최근에는 캐나다 네오 배터리 머터리얼즈와 실리콘 음극재 관련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오 배터리 코리아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어 관련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다만 실리콘 음극재 사업이 실제 매출과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는 바이오니아입니다. 바이오니아는 오늘 전거래일보다 29.99% 오른 9,190원에 거래되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상승 배경에는 사상 최대 분기 매출과 수익성 개선, 그리고 탈모 관련 연구 성과가 있었는데요. 2분기 매출은 약 961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9% 증가하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영업손실에서 2분기에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도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탈모 연구 결과도 공개됐는데요. DKK1을 표적으로 한 국소 제형을 적용한 결과 위약군보다 모발 밀도가 개선됐고 고농도군에서는 모발 굵기도 보다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오니아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코스메르나 후속 제품화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결국 실적 개선과 탈모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동시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김재성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투자 이슈를 쉽게 풀어보는 시간, 투자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최근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AI 전력 인프라 산업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리포트의 핵심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와 국내 전력기기 기업들이 맞이한 글로벌 호황입니다.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부터 북미 시장의 성장까지 주요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배경입니다. 생성형 AI와 데이터 센터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양의 전력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규모 AI 모델을 학습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GPU를 비롯한 대규모 연산 인프라가 필요한데요. AI 서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밀도와 전체 전력 소비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후화된 글로벌 전력망까지 맞물리면서 전기를 안전하게 전달하고 변환하는 변압기와 고압 전력기기의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변화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노후 전력 인프라와 교체 시기와 맞물려 일부 전력기기의 공급 부족과 긴 납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 센터 증설과 제조업 투자 확대, 전력망 현대화 수요까지 동시에 나타나면서 변압기를 비롯한 전력기기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갖춘 국내 전력기기 기업들이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수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호황이 실제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국내 주요 전력기기 업체들은 이미 대규모 수주 잔고를 확보하며 높은 수준의 일감을 쌓아둔 상태입니다. 두터운 수주 잔고는 향후 실적을 가늠할 수도 있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특히 고부가 가치 전력기기와 북미양 물량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실적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함께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어떤 기업을 주목해야 될까요? 리포트는 관련 기업으로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등을 주요 수혜주로 꼽았습니다. 북미 시장 대응을 위한 생산 능력 확대와 현지 사업 기반 강화, 그리고 고부가 가치 전력기기 포트폴리오를 갖춘 기업들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리포트의 핵심은 AI 성장으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와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한 K전력기기의 수출 호조입니다. 데이터 센터 확대와 노후 전력망 교체라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 속에서 두터운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중장기 실적 가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다만 이미 주가에 상당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력기기 산업을 볼 때는 단순한 단기 이슈보다는 신규 수주와 수주 잔고의 추이, 북미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여부, 그리고 향후 수익성 변화를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이 반도체를 넘어 전력 인프라라는 새로운 슈퍼사이클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든든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호령하고 있는 우리 K전력기기 기업들의 옥석 가리기 전략이 무엇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더위가 기세를 부리면서 당분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매우 무덥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24도, 대구 24도, 부산 25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가 33도, 부산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분 섭취 자주 하시면서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국지적인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어서요. 계속해서 산사태와 토사 유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사면에 물이 새어나오는 것 같은 산사태 징후가 보이면 즉시 대피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경기 남부와 충청, 남부지방에 소나기가 지나가겠고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 중부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하영 아나운서부터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장 시작부터 매도 사이드카가 울리면서 제대로 휘청였던 우리 장이었는데요. 빨간불은 아주 귀했고 파란불은 넘쳐났던 하루였죠. 내일은 우리 증시가 따뜻한 빨간불로 물들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 증시는 어떨지 내일도 저희 경제S와 함께 지켜봐 주세요. 네, 하늘 아나운서는 어떻게 장을 보셨죠? 네, 오늘은 유가와 금리라는 쌍둥이 악재가 시장을 가로막았습니다. 투자자들의 마음도 두 배로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대장주조차 힘겨운 하루를 보냈지만 거친 파도 속에서도 끝까지 굳건히 버텨낸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이제는 불안감 속에서도 진짜 옥석을 가려내는 냉정한 눈이 필요하겠습니다.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볼 내일장. 내일은 반등의 빨간불이 켜지길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국내 시장을 강제 피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밖은 엄청 습하고 더운데 오늘 우리 증시만 마치 냉동고문을 활짝 열어둔 것처럼 뼛속까지 서늘해진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날씨처럼 우리 증시도 빨간불로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중동발 리스크와 글로벌 금리 급등이라는 대외 변수로 시장의 변동성이 무척이나 컸던 하루였지만 그 속에서도 뚜렷한 개별 재료와 성장성을 품은 종목들의 활약도 돋보였습니다.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S.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 알차고 생생한 경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